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옹기종기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너도 나도 다 함께 취직. 아이디 왔다 드디어 합격의 문자. 아이디 지준 너의 이름은 지준생. 아이디 우리 이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이디 직무수행계획서 그까짓 것 대충 하다가 망했네. 아이디 나 내일 AI 면접이야 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실 하회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 분야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그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응시 코드, 임용 예정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직무 분야, 근무 예정 부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하단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 한번 보시면 중복 지원, 특히 다른 공고인 전문인기제 공무원 날짜까지 명시해 놓고요, 공고 번호까지 동시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 서류 전형 탈락한 경우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 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면접관의 복선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뽑겠다는 정답을 적어놓은 해설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충 보고 넘어가죠. 분석이랑은 아예 하지도 않고, 물론 할 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바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직무기술서를 별첨으로 명시해 두었을까? 다 절차대로 참고해서 적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적으려면은 상당히 힘들거나 엉뚱하게 적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밥을 하더라도 절차란 게 있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쌀을 씻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뚝딱 삶아 있다고 해서 밥이 되나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기술서를 분석한 뒤에는 뒤에 말씀드릴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경력분석기술서란 양식을 먼저 작성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경력분석기술서라는 것은 입사 지원 서류에 요구되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적기 위해서 저희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식입니다. 이렇게 적어야만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직무기술서가 있는 모집 공고의 경우에는 이것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의 명시에는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어떤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녹여내면 되겠죠. 보통 직무기술서에는 주요 업무나 그리고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 요건,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어떤 경우는 우대 요건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세세한 항목들을 전부 다 갖출 필요 또는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런 완벽한 지원자는 재입사자를 제외하고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정직 5급 분야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한 5가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주요 업무는 지원자 본인이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여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또한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정리해두고 그것을 보면서 나이, 유사, 경력, 자격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간단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무 분석이란 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핵심 기술입니다. 직무 분석하는 데는 평소에 정리가 잘 돼 있고 아주 한 80% 이상의 싱크로를 갖고 있는 직무에 지원한다 그러면 시간도 1시간 이내입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략하고 만약에 입사 지원서를 적는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 직무 분석이 모든 서류와 면접의 준비의 첫 단계이자 핵심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분석하는 방법과 양식도 역시 저희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 고안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는 그러면 진실규명조사, 이것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그 하위 개념에 있는 키워드는 진상규명, 조사계획 수립 및 진실규명조사 분석, 이런 것들. 여기 주요 업무 끝자락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앞에 위원회 이런 것들, 소위원회 이런 것들, 그럼 위원회에 있는 소속된 분들만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빼고 뒤에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주요물들도 이렇게 분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큰 키워드를 잡아내고, 여기서는 진실규명조사입니다. 진실규명조사위원회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큰 키워드고, 그 키워드의 하부 개념, 그 다음 개념인 키워드는 뭘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그걸 주요 업무에서 뽑아내고, 이런 식의 모집 공고의 상위, 하위 키워드 분류가 왜 중요한지는 강의 1, 2부, 이 강의는 1, 2부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1, 2부 후반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드리면, 저는 진실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진실규명을 해본 경력자,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규명이란 최상위 키워드와는 접점이 없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하위 키워드, 즉 주요 업무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모집 공고에 있는 주요 업무 키워드 뽑아내서 하위 키워드와 접점을 면밀히 분석, 아까 직무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 분석해서 나와의 접점을 잡는 것, 그리고 그걸 중점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것이 직무 분석의 해야 될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엔 필요 역량입니다. 여기 필요 역량의 부분 보면 보통 정성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실천한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두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은데, 여기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경력과 실적 위주로, 지원 동기가 포함된 경력과 실적 위주 적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량 3매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내로 이런 건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할애할 지면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냐? 아닙니다. 면접 평가에 대한 항목들, 방법들, 여기 모집 공고 역시 그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모집 공고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 보면은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제1 항목으로 나옵니다. 먼저 하긴. 그럼 그런 것들 대답하려고 그러면 여기 필요 역량에 있는 것들을 쫙 뽑아내서 그것을 실천한 사례, 성공 사례를 적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앞뒤가 맞아 떨어져 가면서 변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냥 뭐 봉사, 희생, 책임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정말 흔해 빠진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광탈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둬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건데, 왜 이 성공 사례가 중요하냐면, 공공기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원자가 쓰고 말하는 것, 즉 서류와 면접에서의 지원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성공 사례라는 말입니다. 자,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소관 분야 사건 관련 종합적 지식을 포함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구비하고 있음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성공 사례 위주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자기소개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이런 정론란이 불행히도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이 본인의 역량에 관계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례를 통해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컨설팅을 이제 의뢰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 위주로 적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명관계에서 여기 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 직접적인 진실규명조사 관련 경험이 없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분석에서 진실규명조사는 최상의 키워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키워드,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사, 분석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실적이 있다, 그렇게 실적을 먼저 뽑아내려면 그와 관련된 상세물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세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실적을 만들었다, 어떤 분야의 조사, 분석 분야, 이렇게 유관 경험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직무 분석의 일환입니다. 자, 응시 자격 요건은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경력 같은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 후, 그러니까 4년째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려고, 민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민간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3번에 동그라미 3번이 공무원 경력이네요. 6급 또는 6급 상당 이렇게 나와 있죠.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그러니까 민간 경력은 5년, 공무원으로서는 2년, 관련 분야입니다. 예, 하기는 뭐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경력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에 조금 모자란 괜찮은 것은 오판입니다. 추후 공적 증빙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면접까지 통과하고 최종 합격한 다음에 이런 건 증빙합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어 입사가 취소되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공고란 것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공공기관 또는 어떤 공사법을 포함해서 재공고에, 왜냐하면 자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격했는데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합격자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비 또는 재공고를 올립니다. 예비는 예비 합격자든 연락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경력직 같은 경우 예비 합격자는 잘 주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력직 모집 같은 경우는 예비 합격자보다는 재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내 경력,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건 뭐 당연히 경력 증명서로 입증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력 증명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책, 부서명, 뭐 회사명 당연한 거고, 이런 게 포괄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딱 뭐 한 문장은 주요 업무 이렇게 나와 있겠죠. 뭐 담당 업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 관련 경력이 있다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양식, 포맷을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발급 담당자에게 본인이 재직 중에 수행했던 상세물을 미리 딱 5개 정리해 가지고 여기 모집 공고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정리해서 발급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경력 증명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가 좀 상세무, 이런 상세무도 좀 적어주라 하고 발급 담당자에게 잘 안 해줍니다. 어차피 떠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귀찮게. 원래 보통의 템플릿, 딱 정해진 틀 양식은 주요 업무 한 줄만 딱 적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상세 업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력 증명서 요청 시기는, 이것도 시기를 놓친 분이 가끔씩 있는데, 내가 적시에, 즉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경력 증명서를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퇴사 직전에 미리 경력 증명서를 직전에 받아 놓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 이제 내가 필요해서
경력 증명서를 요청한다면 내가 필요한 적시에 협조받기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담당자도 자기 업무, 다른 업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담당자들도.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여기는 우대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된 게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응시자격 요건에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학위 부분에 하나 말씀드리면, 관련 분야, 경력 또는 관련 분야 학위가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딱 명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관련 분야입니다.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이런 전공을 했는데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는데 해당될까 안 될까 조금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 전형을 먼저 보면 자격 여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객을 통해 자격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력서에는 키워드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위 여부 및 향후 업무 능력을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특히 진실 하회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여기에 자기소개 경우에는 3매를 적어야 되는데, 분량도 보통 2매인데 3매 정도로 분량도 넉넉하고, 작성 요령에 보면 강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지원 배경, 관련 분야의 수행 경험, 실적, 이런 거 위주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적성 분야, 성격의 장단점, 성장 배경 등등 이런 것보다는 특히 능력, 그것에 해당되는 자격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면접관의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경력과 실적을 토대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내가 적격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서류 전형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함께 컨설팅 받아야 되고요. 자소서는 본인이 대충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만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데, 컨설팅을 그러면 안 됩니다. 면접관이 보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틀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쓰는 법, 작성법을 배워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특히 철저히 능력 위주로 검증하는 채용은 면접 때 집중적으로 지원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것인데, 어설프게 남이 써준 글을 외우면 절대 안 되겠죠. 대충 써주면 서류 전형 통과되면 그거 외워서 답변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질문에 질문, 추가 질문 굉장히 나옵니다. 면접은 two-way communication, 대화입니다. 대화. 그냥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질문 속에서 다시, 대답 속에서 다시 그걸 뽑아내서 면접관의 질문을 또 던지고 갈 건데, 남이 써준 걸 가지고 단순히 외워서는 절대 그렇게 답을 못하고요. 더군다나 자기 생각도 면접 가면 긴장돼서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남이 써준 생각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니마와나 체험연구소에서는 대필이 아니라 작성법을 컨설팅 해드리고, 그래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자, 면접의 평가 요소로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분야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평가 방식을 한번 개별 면접으로 보겠다. 개별 면접으로, 그러니까 지원자 한 명 앉혀놓고 다수의 면접관이 물어보겠다. 다대 1이란 말이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겠다. 예. 얼마나 면밀히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대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접시 평가 요소, 평가 방식을 고려한 그 면접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기술서 분석, 그리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에 적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또 하나의 양식인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을 이용한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접수기간, 방법, 접수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일은 6월 28일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향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용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나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